다음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대선 후보 캠프 박영선 의원 멘토 단장.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안희정의 가능성을 다시 키우고 있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서 안희정이 왜 문재인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를 설파했습니다. 발언 속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날이 잔뜩 서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본선 경쟁력은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앞선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 모든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예. 안철수를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이 바로 안희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는 1대1 구도로 갔을 때 3.5%까지 지금 붙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 후보다라는 예. 그런 생각들을 점점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안희정 대 안철수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요. 아하.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좌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대표와 정운찬, 홍석현 이 전 JTBC 회장의 만남,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회동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반문재인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면 더 불안해진다, 문재인 쪽이.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캠프의 김두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발언입니다. 이분은 비문 정도가 아니라 비노였던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에게 왜 문재인인지 물어봤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일부분 들어보시죠. 당내 대표적인 이제 비문재인 인사 아니셨습니까? 원래. 2012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같이 경쟁을 했었고요. 네. 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흔쾌하게 네. 제가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약간 비문 진영에 서 있었다 할까 뭐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비문 인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경쟁하시고 이렇게 지내보시면서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이 조금 이게 독선적이고 좀 뭐랄까 지금 얘기하는 패권주의 이런 리더십이라는 걸 좀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통하고 그러진 않았었고. 네. 또 제가 중간에 독일 정부 초청으로 독일에 1년 정도 가 있었고 또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늘 소통을 못했고요. 최근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문재인 후보가 함께해서 반드시 민주개혁 정부를 좀 수립하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두관 테일의 마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좀 의지가 있습니다. 지방 균형 균형 발전이면 안희정 지사 아닙니까?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이제 최근에 그런 분권이나 균형 발전 기치를 내걸었지만요. 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사실은 균형 발전이고 지방 분권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네. 저같이 이제 시민사회 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네.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저희들 의지를 많이 뒷받침해 주신 분이 이제 문재인 후보죠. 네. 공동선대위원장 이번에 이제 수락하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렇게 좀 만나셔갖고 좀 맡아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3개월 전에 단독으로 좀 만나서 네.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본선에서 돕겠다고 입장을 갖고 있었고, 네. 당내보다는 당외에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2012년 때처럼 약간의 갈등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권 교체 그리고 적폐 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이명박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가 1년 감옥살이를 당했지요. 김경준 씨 출소로 재부상한 BBK 의혹과 관련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증거만으로도 지금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의지만 있었으면 이명박을 공범으로 엮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온 정봉주 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와서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에도 2007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즉 유죄로 판단되거나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나오게 되면 네. 그 증거는 조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검찰은 그런 주장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준 씨가 갖고 있다는 증거, 또 2007년도에 우리가 제출했던 증거도 실상은 그것만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질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 증거 자료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하게 되면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많은 자료가 이미 입증이 가능했던 거고 네. 다만 문제는 검찰이었던 거죠. 검찰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과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떠한 증거나 어떠한 자료를 내도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네. 1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국정개입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탄핵이 되어 있고 그다음 만약에 네.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 야당이 당선됐으면 2012년도에 이미 이 BBK 사건은 당시 감옥을 살고 있었던 김경준 씨 입을 통해서 혹은 저를 통해서 네. BBK 사건은 다시 재조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다만 그게 5년 늦춰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BBK의 이 주가 조작에 이용된 자금이 누구 거냐,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건데. 그렇죠. 네, 김경준 씨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증거를 추가로 폭로한다면 어떤 증거를 폭로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김경준 씨가 새롭게 갖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요. 이미 네. 그 BBK에 투자된 그 자금 190억이 네.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인데요. 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다. 네.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왔고 10년 전에도 나왔고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마다 문제가 됐던 그 땅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땅 190억이라고 하는 돈이 땅을 팔자마자 김경준 씨를 본 자리에서 30분 만에 190억이 투자되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전혀 석연치 않은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고 네. 이 BBK도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라고 하는 가정이 섰을 때 이게 가능했던 그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앞주머니에 있던 내 돈을 뒷주머니라고 하는 BBK라고 하는 그 뒷주머니에 옮겨놓은 거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에 저희가 주장을 했고 지금 김경준 씨가 입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보게 되면 결국은 BBK의 실소유주, 뒤에 숨어있는 최순실 씨처럼 보이지 않는 실제 손은 이명박 씨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던 거죠. 야, 5인용 애니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B급을 갖는 자, 누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 하니까 내 X를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말 즉시공. 숨 넘어가는 B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찢어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자를 무슨 꿀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한다. 5인용의 극장판 B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야씨,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먹고 만든 게 여기 있어요. 5인용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